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만 하더라도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로 인해서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아침 7시에 들어온 보도만 보더라도 이 푸틴이 러시아 평화유지군 진입 명령을 하게 되면서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한 상황인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DPR과 LPR의 독립을 승인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은 좀 다른 행보가 하루 사이에 또 전개가 되면서 시장에 다소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개장 상황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또 하루 미국 시장이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더욱더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개장 전 상황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마감지수 브리핑 이후에 마감지수 브리핑 말고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준의 보우먼이 3월에 금리 인상의 문을 열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오늘 3월 15일에서 16일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총재는 3월 중앙은행의 다음 회의에서 전통적인 분기점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1월에 7.5%로 급증하면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4년 만에 가장 큰 증박폭인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의 증가는 2018년 이후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보우먼은 캘리포니아 팜 데저트에서 열린 미국 은행협회 컨퍼런스에서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며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한다면 향후 몇 달 안에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우먼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며 보우먼은 연준이 공급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초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려야 된다.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을 긴축한 마지막 시간보다 빠른 속도로 올해 6차례에서 7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이 소식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DA가 두 번째 코비드 부스터샷을 승인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두 번의 이 백신과 또 두 번의 부스터샷으로 총 4번째 복용량을 승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의약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두 번째 부스터 용량을 승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FDA는 여기에 즉시 응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몇 차례 단계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건강규제기관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서가 전했습니다. 두 번째 부스터가 모든 성인에게 승인이 돼 있는지 또 특정 연령이나 또 그룹으로 제한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오미크론 변종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또 다르게 공식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존슨은 월요일 오후 하원에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내각회의를 통해서 코비드와 함께 살기 위한 정부의 장기 전략에 동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 호주는 지금 엄격한 해외 여행의 제한을 이제 완화시키고 거의 2년 만에 예방접종 여행객을 국제 국경으로 재개하고 있죠. 리오프닝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관계에 대한 보도인데요. 푸틴이
침략의 전주국에서 분리주의자 우크라이나 지역의 독립성 인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이런 상황인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건너온 사부 테러로 의심되는 5명을 살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월요일에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 독립을 인정했는데요. 그들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즉시 침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이 두려움을 전 세계에 표출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새로운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영국의 총리는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럽연합은 즉시 이 독립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탈주 인력을 관련된 사람들에게 또 제재를 가할 요청이라고 하고요. 유럽 지도자들은 푸틴에게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고 EU 정책 외교 책임자는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가능한 제재를 위협하겠다라면서 최고 안보 관계자들의 회의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긴급 소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침에도 속보 들려왔듯이 푸틴은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속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플의 진실 소셜이라고 하죠. 이 트럼프가 직접 만든 SNS가 많은 사용자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요일 늦게 시작이 된 이 애플의 앱인데요. 이 자정은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일요일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료 앱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순식간에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로 인해서 대기자 명단에 추가되었다라는 공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이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버그는 수정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 진실 소셜이라는 앱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시장 이슈들,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저희 김민수의 작전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전들을 세워주실지 김민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지금 국내 증시 이슈들 저희가 간략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칠 만한 이슈들 저도 간략히 좀 짚어봤는데 민수 대표님께서는 어떤 것들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는 부분에 대한 흐름들과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된 뉴스 그리고 또 천연가스 관련된 여러 가지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들 살펴봤습니다. 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는 2년 만에 또 여행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런 호주에서 2년 만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그래도 시장의 주도가 되고 있는 쪽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와 그와 관련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발병 이후, 그러니까 즉 벌써 한 3번째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이후 이제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 27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감염률은 높아도 상대적으로 중증 환자나 치명을 가할 수 있는 사망자 수는 5천 명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본 결과 이게 감기와 비슷하게 독감과 같은 이런 어떤 전염성은 강하다고 하더라도 치명률은 낮다라는 흐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할 수 있는 상황들은 더 이상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그대로 어느 정도 엔데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코로나19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끌어낼 때가 되지 않겠느냐 한쪽에서 가장 먼저 영국이 마스크와 관련된 방역 규제를 모두 해제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미국도 어제 보다 보니까 하와이를 제외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어떤 지금
엔데믹 쪽으로 가닥을 잡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환자 수가,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가 크게 꺾이는 모습들이 한번 확인이 돼야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폭증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직 경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과거의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폭증했다가도 금방 빠르게 안정을 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떤 유입객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방역에 어느 정도 견고한 성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호주가 어제 2년 만에 관광객을 받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모든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글로벌 각국들의 변화가 눈길이 간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서서히 선진국부터 또 선진국의 가장 큰 특징은 충분히 백신을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로 안 간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서가 있는 상황 쪽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체크를 해야 될 게 추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느냐, 네 번째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또 다른 공포감을 지속되게 만드느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게 아니라 이제 또 코로나19는 갔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부담이 되기 시작하겠죠. 이를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약간 또 이어지긴 하겠지만 이게 당장 지금 이를 통해서 어떤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죠.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은 역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바라보는 부분들은 2년 가까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변화를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관광 섹터들, 특히 이동이 자유롭게 시작하고 관광객을 받는다. 이런 사실 아래 최근 들어서 미국도 고개를 들고 있지만은 리오프닝 관련된 쪽의 대표적인 섹터, 특히 카지노 그리고 또 크루즈, 또 항공, 여행 이런 관련된 쪽이 기지개를 피고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주를 비롯한 여행주들 그리고 또 국내에는 약간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화장품 쪽이라든가 이미용기기 그리고 또 거기다 뭐 자전거 쪽 그리고 또 주류 음식료 업체들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을 봤었을 때 이런 변화가 아무래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의 분명한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주가 수준이 과거에 나오고 있는 변화들을 모두 다 뛰어넘어서 새롭게 고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코로나19 전과 지금과의 주가 차이를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는 항공주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전의 가격대를 아직 회복을 못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이전까지도 넘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충분하게 자본 조정, 그러즉 감자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유상증자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현금을 충분하게 갖고 있느냐라는 이 흐름들도 아마 중요하게 봐야 될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 이 코로나19가 일부에서 해소되는 게 확실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실어지고 있는 리오프닝주 그리고 항공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 번 시장에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상승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전고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오프닝주들은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두고 보면 좋을까요? 이 기간을 정하기보다 이제 보통 사람의 심리가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뭔가 개연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였던 기대감이 가장 지금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 대부분인 기대감들이 이제 실적으로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올랐다라는 반응을 생각하게 됐을 때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쪽은 그래도 주가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들을 살짝 좀 챙겼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노리는 트레이딩 관점도 제일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간을 정해두기보다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관련주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궁금하고요. 또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다른 섹터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앞서 잠깐 얘기도 드렸지만은 러시아가 이제 드디어 또 우크라이나 쪽에 독립국, 돈바스 지역의 독립국을 2개를 승인하다 보니까 킬러 쪽을 이제 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대를 진입하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긴장의 어떤 끈이 더 팽팽해졌고 거기다가 거의 선전포고가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서방 쪽과 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에 대한 어떤 미묘한 감정들이 대립되는 게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열리지 않고 시간 외임에도 불구하고 유가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천연가스도 같이 상승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런 흐름들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과정 쪽에서 또 하나 어떤 곡물 가격이라든가 또 원자재 가격 이쪽도 같이 어떤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 가능성들을 언급하면서 움직이긴 하는데 하지만 지금 천연가스 관련된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일단 계절적인 특수를 많이 타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이죠. 특히 겨울이다라고 하게 되면 난방 그러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효율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남방 쪽에 많이 이용했던 경향들이 있는데 그를 어떤 북반구의 겨울이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들은 좀 위축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어떤 성수기 이후의 변화들은 조금 탄력들이 약화될 게 아니냐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유럽이 가장 또 이제 러시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기존에 러시아의 이제 천연가스에 의존도가 거의 한 4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높은 상황들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 쪽으로 계속 강화를 시키고 있는 입장 쪽에서의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지금 천연가스가 그 빈 역할을 해줬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또 가격이 폭등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이 충분히 수율이 나올 때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신재생 에너지로만 어느 정도 전기 요금이나 또 이제 난방 같은 모든 에너지원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거기서 어떤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관건들인데 이런 쪽이 안 되게 되면 오히려 원전과 같은 변화가 오히려 그 틈새 쪽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지금 과거에는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이 빈틈을 메꿔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로 감축하는 거를 55%대로 감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40%대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그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강화된 친환경 정책이 오히려 기존의 석유 관련된 쪽에 화석에너지 쪽에 어떤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고 신재생 에너지 쪽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또 그만큼 수요가 주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이를 커버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그린 인플레이션이죠. 즉
친환경 에너지로 설명할 수 없는 또 화석 원료 쪽을 여전히 투자를 해서 충분히 효율을 계속 낮춰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 쪽에서 딜레마가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는 화석 원료 쪽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시사하는 바는 어떤 에너지 정책들도 좀 살짝 변경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변화를 크게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 쪽에서 이를 변화를 시켜야겠다라는 것 쪽에서 2025년까지 이어갔던 CO2 배출 목표를 2030년까지로 슬쩍 변환시키는 흐름들까지 가져가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관련된 에너지 패러다임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더 강화시켜서 빨리 효율을 올릴 것이냐라는 부분들과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어떤 원전을 좀 더 확대시켜서 그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가 본격적인 중요한 역할을 할 때까지 방어 역할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두 가지 핵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 관련된 쪽은 계속 그래도 체크를 하면서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린 인플레이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원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린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원자재 값들도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자재 ETF가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재 ETF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뭐 유가나 그 WTI 선물을 매매한다든가 아니면 곡물 가격을 상승을 예측을 하고 이쪽을 매매한다든가 하는 대응은 좀 어렵죠. 그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과거에도 ETF가 발달하기 전에는 저희가 해당 특정 섹터의 펀드를 들면서 이를 또 커버하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섹터에 강화된 ETF가 나와 있죠. 그런 과정 쪽에서 지금 아마 이런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을 좀 더 노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뭐 천연가스 관련된 ETF나 아니면 유가 관련된 ETF 이런 쪽도 직접 대응해 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다 모든 걸 강화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보다 너무 공격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ETF로 가져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부담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 시대에 인플레이션과 같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ETF들 꾸준히 대응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이를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잘 전가할 수 있는 ETF들 이쪽에 대표적으로 소비재라든가 뭐 음식료 업종과 관련된 쪽의 ETF들이 같이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이슈들에 따른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장 전략은 일단 이틀 동안은 잘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부정적일 수가 있는 게 그동안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불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여파를 크게 또 밀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은 일단 리스크 관리가 원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저께처럼 약간 그저께가 아니죠.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런 것처럼 무조건 또 전략 후광의 패턴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이는 전략들이 좋겠다라는 관점들과 함께 지금은 또 오후장엔 내일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부진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또 불안감도 가세에 들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오늘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지 말고 약간 시장 흐름들을 확인해 보면서 특히 오늘도 중국이 잘 그래도 선방해 줄까라는 측면들도 생각을 해보면서 수급과 함께 오늘 시장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의 선물 거래소와 월가의 현지 소식을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진짜 미국 주식 순서인데요. 재무 컨설턴트로 있는 버니 씨와 화상 연결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한국 투자자들에게 추천했던 종목들 이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To update the stocks that we've talked about over the last 6 months, what we want to do is we want to continue to monitor the health of those stocks. Those stocks have been significant growth stocks, whether we talk about Google, whether we talk about Apple, whether we talk about Bill.com, whether we talk about Zscaler. All the stocks that we've talked about are all growth stocks. Many of the growth stocks, just like we've talked about in this period, have declined substantially because of the expectations that higher interest rates may have on future growth. But what that can do is that can give you buy opportunities for stocks that are very, very cheap. And we'll talk about one of those in this sequence when we go through all the stocks. I always want to do this because to me this is like a report card for the market, because we can look at indexes all the time and we can say the NASDAQ went from here to here, but it's the individual stocks that we own and the stocks that we want to own that are outperforming the NASDAQ. That's the thing that we really want to look at, because that's where the great returns are. The stock market can give you 9% a year, but when you're buying stocks that are outperforming the NASDAQ, you're getting 30, 40, 50, 100, 200% in a year. Those are the stocks we want to take a look at. When we looked at Bill.com, that went from 115, I think to 175, all the way up to 400, and then back again, it retraced a significant amount. We want to be able to capture returns on stocks that are going to grow, that the market's going to realize that the revenues are going to grow much faster than they thought about, because they're in a really great situation and they're in a really great sector of the economy that's a growth sector. That's the kind of thing that we want to think about. So let's just quickly go through the stocks that we have right here that we've looked at so far over the last 6 months. In Bill.com, we can see when we looked at it here and it rallied, it outperformed the market. Now, since the end of November, it has substantially underperformed the market. But what we want to do is own stocks that are high, that are moving up, not moving down. Let's try the next one. Microsoft. Microsoft has continued to outperform the market. Only for the brief portion of the first 2 weeks of this month has Microsoft underperformed. And then it had an earnings number that was good and the market's back up. So it's still in a positive environment. Let's flip to next. Amazon. Amazon has underperformed the market all the way through 2021. Still a great stock, still has so much to do, Amazon Web Services, but we want to identify conditions where we can outperform that stock. That stock will outperform the NASDAQ, and it has not done that yet. Next stock. Upstart, another great outperformer, and then since the early to mid part of November has underperformed. One of the stocks that we want to keep an eye on still. Next one. DocuSign. Great outperformer earlier on in 2020 during the COVID epidemic, and since September has underperformed the market. And we want to keep an eye on that. We don't want to be in these stocks when they're underperforming the market. We want to move the portfolio around, because if you're going to be invested in stocks in the long run, you're either going to have to accept the volatility or identify conditions where you're in a high growth stock and that stock starts to underperform. If it outperforms, it can stay outperforming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It's kind of part of the reason you have to do homework all the time to be able to monitor the stocks in my portfolio. Next one. Netflix. Okay, this is classic. Okay, so we had a
decline right here. We talked about Netflix doing better at $515, and Netflix did do better. It got up to $700. When it rolled down earlier in end of November, early December, it continued to collapse. This was about $600. So you were able to capture something, not that much, but you would have avoided the problem. Now let's go on one more to Netflix, the next chart. Interesting here, Bill Ackerman runs a hedge fund. It's a $13 billion hedge fund. It's called Pershing Square. Bill Ackerman is one of the best performing hedge funds in the country, year in, year out, decade in, decade out. They've done a tremendous job. And what Ackerman did, he just bought Netflix this week, and he purchased 3.5 million shares. 3.5 million shares at, let's call it $350, is about $1.2 billion worth of stock that he has now in his portfolio of a hedge fund that has a $13 billion total assets under management. When we look at Netflix, and we talked about this right here, this is the chart we just looked at, okay, where we compare Netflix to the NASDAQ composite. And we found that period where we outperformed, we got up to $700 almost, then we started to underperform at $600, and that stock has gone down. Down here, Ackerman has accumulated this. And if we look at it, $350 is almost halfway back on that stock. So Ackerman believes that Netflix still has great fundamentals. He loves the revenues of the stock. He believes that the revenue is going to grow significantly going forward. He loves the management of Netflix. And if you bought Netflix, you could have bought it and made a return. Let's pretend you bought it at the initial public offering and it went up to $700. You would have returned over 500 times your money on that. But you would have suffered significant price declines, just like we're seeing right now. So to be able to capture a stock and have it go up 500 times versus your original investment, or 300 times or 100 times or 50 or 25, you're going to have to accept volatility. Netflix was one of the great performers in this whole last, say, 7 years, 8 years, and not all stocks are like that. But there will be some stocks, and we will trip over some of these stocks. Hopefully that'll be the Netflix, because we're constantly monitoring stocks that outperform the NASDAQ, and they're in growth sectors where we anticipate revenues to grow faster than everybody else thinks. Let's go to the next one. So, just like I said, in summary, Netflix had its best rally in a year between August and November. But the stock failed to outperform around $600. The stock has retreated down to 50% level, and now we're starting to see astute investors start to accumulate stocks down there. Let's try the next chart. IDEX. So this stock, great outperformer over time, has underperformed since late September. The next stock. Chewy. Chewy basically has had a really poor year this year, underperformed the whole time. Revenues continue to grow, income's okay, income's matching expectations that the analysts have, but the stock's not outperforming the NASDAQ. During this period, the stock rallied because the NASDAQ went higher, but it didn't outperform. Let's go to the next one. AMN. Stock basically has outperformed almost through the whole period of time. We had one kind of very, very difficult week, and we've chopped around, and we're back below, monitoring to see if we can get that stock above. Next one. Fiverr, same thing. Tremendous move up, and then nothing. So we're continuing to monitor Fiverr.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 되셨으면 바라겠고요. 또 버니의 미국 주식이라고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더 많은 정보들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노란톡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니의 미국 주식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주연의 고수익 작전 타임입니다. 오늘 시장 개장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소 또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아침에 들려온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두려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오늘 장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제 미증시 휴장이었긴 했는데 선물 시장은 또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증시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었는데 자러 가기 전까지 한 8%, 9%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20% 정도까지 이제 그렇게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이제 봤습니다. 물론 선진국 지수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엄청난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급락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시적으로 그냥 러시아에 국한된 그런 부분이었다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결국 이제 이런 일들이 전쟁 이슈라는 부분도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에 그동안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작년 여름부터 우리나라 증시 추세가 이제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경고를 드렸었는데, 미국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 추세가 이제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올라왔던 이 폭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사이클로 큰 파동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중심 가격까지도 아직 시간이 이제 폭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저점을 어저께 제가 이제 이탈을 하면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좋지 않다,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하단 전저점 구간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휩소 구간은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때 추세대 하단 자리에서나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엄청나게 좋지 못하다.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 구간을 또 갭으로 하락을 해서 깨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락세가 굉장히 좀 강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미증시 1차적으로 나스닥 선물 보면 13,300포인트 정도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나올 가능성보다는 13,0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조정 나왔던 하나의 그 파동이라고 보면요, 현재 이 지금 반등을 줬다가 다시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 파동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파형이 하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2,300포인트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지금 보시게 되면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구간이 결국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13,700포인트까지 16,000포인트에 있을 때 이제 선을 그어놓고
여기가 이제 다음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요 앞에 14,300 전저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시장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완만한 하락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가파르게 조정을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내려왔었고, 이번에도 일단 반등 후에 조정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상승적으로 놓여 있을 때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를 만들게 되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깨면서 계속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장의 흐름은 저점을 깨고 계속 내려가는 그런 하락 트렌드로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계속 우리나라 증시가 선행하면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전에 이 이중바닥을 좀 지켜주는 박스권 흐름으로 가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전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시장의 하락으로 압력이 작용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전쟁 이슈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금리를 인상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랑 좀 맞물려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안정한 그런 전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 전쟁 이슈가 소멸이 돼야 되겠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금리 인상에 따른 뭐 이런 여파로 인해서 계속 내리막길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락장이 어느 정도로 길어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큰 시세가 나온 이후에는 결국 시장이 짧은 기간의 조정을 받고 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적으로 지금 코스닥 차트인데 한번 보시면 2017년도에도 크게 한 차례 시장이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쭉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 큰 사이클의 그 주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뭐 매번 그 조정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장기 이평선의 변곡이 나오고 그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면요, 대략 못해도 1년에서 1년 반은 하락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년도에 한번 급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리고 나서 또 한번 17년도에 크게 나오고 조정이 한 2년간 받았죠. 이번에 이제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중반까지 한 1년 반 정도를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 조정, 지금 고점에서 240선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하방 압력 그대로 받아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그재그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려가겠지만 하락장이 한 1년은 못해도 지속될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이 단기적인 추세적인 부분, 국내 증시는 의외로 지금 잘 버텨는 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갖다 지지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이고, 어저께도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나 글로벌 증시가 다 무너지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뭐 독고다이로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반등 시마다 현금 확보하시고 주식 비중 줄이시고 이런 얘기들 계속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일단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두고 그리고 나서
다음을 생각해도 좋아졌을 때 우리가 다시 시장에 참여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을 노리고 공략했던 부분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끌고 가지 마시고 단기적인 흐름에 따른 대응 방법을 좀 세팅을 해두시고 손절가라든지 진입 전부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둬서 정리를 하고 또 반등 나오는 거는 뭐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꼭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추세가 부러지고 내려가게 되면 반등 시에는 다 저항 자리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저항 자리 왔을 때 내가 일단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손실을 조금 감내하고라도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뭐 저점 깨지고 뭐 하는데 손절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바닥에서 내가 손절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인 겁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또 저점을 깨고 박살이 나면 거기에 따른 대응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모든 종목을 다 손절하기는 그렇지만 상세 시즌도 다가오고 정말 기업 내용이 좋지 못한데 내가 그동안 끌려왔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비중 축소라든지 과감히 좀 청산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워낙 욕을 많이 먹어서 계속 제가 강하게는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어찌되었던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가 또 강하게 반등하면서 아시아 증시 반등하면서 선물 지수도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뭐 희망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는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들 물론 강하게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간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짧게 플레이를 하신다라면 괜찮겠지만 그런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직장인들이시라면 가급적이면 현금을 들고 그냥 관망을 하시고요.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결국 이 팬데믹이 끝나게 됐을 때는 우리 리오프닝 관련주들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AK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조금 시세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대바닥 자리에 있고 애경그룹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이라면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고 AK프라자 쇼핑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팬데믹 이후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금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종목들도 있고 한데 여전히 저점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올라갈 때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게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고민하다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 가서 추격 막 하지 마시고 조정 내려오면 사두시면 됩니다. 결국 제주항공이나 AK프라자나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릴 거기 때문에 이런 수혜는 충분히 다시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바닥권 자리 17,5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 나오면 한 2만 원 부분, 2만 1,000원, 2만 5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모아가실 수 있다라면 가장 괜찮은 가격대, 현실적인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면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추려나가시는 게 일단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50% 이상 현금 비중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결국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올 거예요. 다만 그게 오늘 내일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장에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은 좀 긴 관점으로 이렇게 은행에 넣어두시고요. 나머지 가지고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들 그리고 이런 확실하게 시간이 지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분할해서 넣어두고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 예상됩니다. 현금 확보 전략과 또 비중 조절 짧게 대응하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주현 전문위원님의 도움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